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보객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서명 및 날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했는데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근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이란 자필로 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서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모든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모든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모든이 아니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개사무소에 10명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10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한,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이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든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중개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렇죠. 대표자에게는 없다. 맞습니다. 대표자에게는 없고요. 대표자에게는 없고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죠. 따라서 대표자에게는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고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서이든 확인설명서이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죠. 그렇지만 이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와 함께 보조원이 서명 날인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계약서이든 확인설명서이든 공동중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계약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개업공개사입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공동중개라면 3명이 공동중개했으면 3명 모두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5번 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에게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있다고 했죠. 수행하지 아니한 소속공개사는 물론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 1번이 정답입니다. 소속공개사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건 15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일 때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건축물, 토지,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고요. 허가는 지금도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매계약으로 국내 허가 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이 말이 틀렸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이 말이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가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전 등기한 날이 아니라 계약일부터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60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외국인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인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2분의 1 이상이죠.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맞죠? 300만 원 이하. 매매계약의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지상권 X네요.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소유권의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외국인 특례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 구역이 4군데가 있죠. 군문자야, 우리 이렇게 이야기했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지상권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특례에서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 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출한 후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된다 했는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옛날에 허가 대상이었는데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군문자야 4군데에서만 허가받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번은 매매인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은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옳은 것.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틀린 것보다는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옳은 것이. 예,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고요. 1번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수법인, 이른바 특수법인, 즉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는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특수법인이라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는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특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고요. 2번은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될 수 없습니다. 즉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이중소속 안 된다. 될 수 있다 해서 X입니다. 이중소속 안 됩니다.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또 행정형벌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 질문 많이 하십니다. 많이 잘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하는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죠.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답 3번인데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우리 결격 사유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취업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양벌 규정에 의해서 고용주로서, 즉 고용주가 사장이죠.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된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3년 동안 취직을 못하거나 개업 못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업무정지는 국토부령, 과태료는 대통령령입니다. 반대로 된대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지 이것을 전부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과태료의 개별 기준,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다는 것. 등록 기준, 시행령에 있죠.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계약서 필요 제기될 사항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고요.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에 규정하고 있고요. 사무소 이전 절차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1번은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농협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중소속 금지합니다.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금지하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맞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받아도 사장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5번은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